안녕하세요. 이노겸 경호학 초단기 합격의 이노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23번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호협조체계 구축, 경호정보작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경호보안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호안전작용 중에 일부죠. 자, 경호보안이라는 개념은 경호대상자나 수행원, 행사 세부일정, 세부일정에는 행사 경호 대상자의 출발 도착 일시, 이동 경로, 이동 수단 등을 말하죠. 기타 경호 경비 상황 등 이게 전부 보안상이죠. 이런 사항들은 인가된 자 위에는 절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외부 노출되지 않도록 한 것이 바로 경호 보안 작용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경호와 관련된 중요 인원, 사람이겠죠. 문서, 시설, 어떤 지역, 그 다음에 통신, 비밀, 자재. 자, 보안의 대상이 주로 7개지죠. 인원, 문서, 시설, 지역, 통신, 비밀, 자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히 차단을 해서 외부로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호보안적입니다. 보안이란 말은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뜻이죠. 알 사람 알고 모를 사람 모르게 하는 것이 경호보안입니다. 경호보안작용의 구분을 자체보안과 준비보안으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체보안은 행사 자체와 관련된 보안입니다. 경호 대상자가 누군가, 수행원은 누구인가, 행사 세부 일정은 어떠한가, 경호 경비 인력과 장비는 얼마나 동원하는가, 이건 자체적인 거죠. 이 자체보안을 부르고, 이런 자체보안 이외에도 행사 직전에 도로를 정비한다, 청소를 한다,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결국은 청소나 도로 정비는 자치단체나 청소부들이 하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왜 청소를 갑자기 시키느냐 하면 잘못하다 보면 누가 온다, 대통령이 온다, 요인이 온다, 이렇게 해서 말이 새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행사와 관계없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어떤 보안, 이것을 준비보안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 보안의 특성입니다. 3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첫째는 원상회복이 곤란하다. 자, 여러분, 대통령 경우에 대해서 보안이 누설되가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원상회복 됩니까? 중상이 입었다. 원상회복 안 되죠? 보안은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원상회복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두 번째는 업적의 무형성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보안을 잘 지켰다 해봐야 경호 대상자가 안전하게 지켜진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안을 잘했다 하는 것은 무슨 가시적인 성과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경찰관이, 지구대 경찰관이 순찰을 잘 돌아가 범죄를 잘 예방했다. 그 실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업적의 무형성이에요. 그러나 형사가 살인 강도범을 잡았다. 이거는 딱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태가 유형성인데 순찰이나 보안은 업적 성과는 형태로 측정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사고의 무형성입니다. 경호 보안이 누설되었을 때 어떠한 형태로 사고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고, 그렇죠? 수행원이 다칠 수도 있고 어떤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형성입니다. 자, 원상회복 곤란, 사고의 무형성, 업적의 무형성 개념 알아두시고요. 보안의 원칙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알 사람만 알아야 되는 원칙인데 이거를 한정의 원칙 또는 비확산의 원칙. 이 말은 너무 쉬우니까 시험 문제는 한정의 원칙이 아니라 비확산의 원칙을 냅니다. 한비입니다. 한비. 한 또는 비 같이 외우십시오. 부분화의 원칙. 보안과 능률 또는 보안과 효율의 원칙. 요거 14회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있습니다. 요 개념, 요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건 어떤 원칙이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한정의 원칙, 비확산의 원칙은 보안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원칙입니다. 보안 대상이 되는 사실은 전파할 때 전파가 꼭 필요할 때만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또 피전파자가 반드시 전달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전파하는 입장에서도 전파할 것인가 말까를 생각해 봐야 되고, 전파를 받는 사람도 반드시 전달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검토되어야 되는 원칙. 이게 한정 원칙 또는 비확산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정에는 비확산이니까 최소한의 사람한테만 전파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한정 원칙, 비확산 원칙이라고 한다. 두 번째, 부분화의 원칙입니다.
자, 이거는 알 사람만 알게 하는 것인데, 알 사람만 알게 하더라도 한 번에 모든 비밀을 다 주지 말라는 거죠.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많은 비밀을 정보를 주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잘라서 나눠서 주라는 뜻입니다. 부분화 원칙 또는 구분화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부분화의 방법에 보면 조직 측면에서 보면 종적 분화와 행적 분화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국정원 조직이 있죠. 저도 국정원 친구가 있지만 네 국정원 어디 근무하나 하면 야 그런 거는 묻지 마라 이럽니다. 명함도 달라고 하면 명함을 주긴 줍니다. 명함에 이름, 석자, 홍길동, 그 다음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밖에 없습니다. 지가 어느 소속에 있는지 무슨 일 하는지 전혀 외부로 모르게 합니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래 국정원 조직이 종적으로 예를 들면 국정원장부터 저 말단 직원들까지 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정보원법에 들어가도 보면 국가정보원장, 그 다음에 1차장, 2차장, 3차장, 기획조정실장 이것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휘계통이 어떻게 되는지는 종적 분화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행적으로 어떤 부서가 옆으로 쫙 나뉘는 거 있죠. 무슨 경찰 같으면 경무과, 생활안전과, 수학과, 형사과 이 편제가 보여야 되는데 편제를 알 수 없어요. 이거 종적으로만 만들거나 행적으로만 쫙 나눠 놓으면 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경찰, 지방경찰청에 가면 조직 직제표를 제가 받아보면 종적 분화와 행적 분화가 같이 들었어요. 그 한 장만 입수하면 조직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부분화의 원칙이 위배되는 겁니다. 조직 측면에서 보면. 문서의 측면에서 보면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비밀과 관련되지 않도록 독립시키거나 부분적으로 있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만들 때는 그 비밀에 관계된 것만 딱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비밀과 관련돼 가지고 막 종합적으로 뒤죽박죽 비밀과 비밀이 아닌 것이 막 섞여 있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서 측면에서의 부분화의 원칙입니다. 자, 세 번째 보안과 능률, 보안과 효율의 원칙입니다.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보안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극히 제한적인 사람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생산된 정보가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보안에 또는 경호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보안을 너무 느슨하게 하게 되면 소나게나 일반인도 다 알게 되니까 업무의 효율성은 높아질지 몰라도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안과 업무 효율 능률은 반비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적절한 보안과 적절한 능률의 조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보안과 효율은 반비례 관계인데 이렇습니다. 자, 이게 보안의 정도라고 하지만 보안이 약하고 세다. 자, 이게 업무 효율이라고 치면 경호 업무 효율을 치면 자, 보안의 정도가 굉장히 높다. 이 높죠? 높으면은 예를 들면 경호처장, 경호실에 뭐 몇몇 고위직만 한다. 그러면 경호요원들이 모른다 하면 도대체 경호원들은 내 경호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요. 보안의 정도가 높으면 업무 효율이 낮습니다. 보안의 정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면 업무 효율은 이렇게 점점 올라가죠. 자, 그래서 보안과 업무 효율은 이렇게 이렇게 비례한 게 아니고 반비례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안의 원칙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자, 유사 원칙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보 배포의 원칙하고 경호 보안의 원칙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른 용어가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자, 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야 될 원칙을 정보 배포 원칙에서는 필요성 원칙이다. 차단 원칙. 자, 차필로 하면 차필은 정보입니다. 차필정. 그 다음에 경호 보안의 원칙에는 한정 원칙, 비확산 원칙을 부릅니다. 그래서 한비보 이렇게 와야 됩니다. 차필정, 한비보 이러면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전달해야 된다. 정보 배포할 때는 적당성 원칙이라고 그랬고 보안의 원칙에서는 부분화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요건 안 헷갈리는데 요 두 개 붙은 거 이거 헷갈립니다. 단디 제대로 암기해둬야 됩니다. 나중에 적당히 외웠다가 헷갈리면 땅을 치고 통과할 일이 발생한다. 자, 차필정, 한비보. 자, 세트로 외워야 됩니다. 세트로. 아시겠죠? 자, 단계별 보안 대책 수립입니다. 자, 경호 준비 단계와 실시 단계로 나눠지는데
자, 경호 준비 단계에서는 현장 답사하고 경호 안전 활동은 비노출한다. 당연한 거죠. 경호 관련 사항은 반드시 비밀 문서로 처리한다. 경호 관련 서류는 무단 복제를 금지하고 복사합니다. 초안지는 경호 관련 서류를 만들 때 최초로 만들었던 서류, 가안이죠. 가안은 파기하고 완전한 문서가 만들지만 완전한 문서 외에는 다른 거 다 완전히 갈아 엎어야 됩니다. 실시 단계에서는 행사 지역 안에서는 필요한 차량을 제어하고 경광등과 비상라이트 점등 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 경호처 차량 외에는 전부 다 경광등 비상라이트 점등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검문 검색을 한다. 시민을 통제한다. 고충검을 봉쇄할 때는 요인이 왔다 하는 것을 행차 전후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쳐들면서 이렇게 쳐들죠. 이렇게 쳐들면서 대통령이 왔다, 누가 왔다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방문 목적이 뭐다, 경호를 왜 한다 하는 것이 표현을 절대 경호는 해서 안 됩니다. 경찰관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는 비노출로 휴대해야 되고 반드시 리시버를 사용해서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도록 스피커폰 형태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호 경비 병력과 장비 등이 부득이 노출됐을 때는 경호 업무를 하러 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훈련 중입니다 해서 다른 임무로 위장해야 된다. 자, 경호 보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24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